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장이 연일 이틀 연속 강한 음봉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공포스럽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분명 운수창고, 의약품, 운수장비를 빼고 나머지 업종이 다 하락을 했죠. 오늘 특히 많이 빠진 업종을 보면은 건설, 화학, 증권, 전기가스, 종이목재, 금융, 수강금속도 많이 였죠. 자, 보면은 이 업종들이 지금 경기 민감 섹터들이 많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죠. 자, 이런 섹터들 위주로 지금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일이 이제 5월에 옵션 만기일입니다. 만기. 이 만기를 앞두고 개인, 외국인, 기관이 치열하게 포지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개인이 이 승리에서 이런 싸움에서 이길 확률은 적죠. 외국인 아니면 기관인데 지금 흐름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미친듯이 팔고 있죠. 외국인들은 지수가 상승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관은 또 이거를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일 이 옵션 만기일에서 누가 승리를 할지 결판이 나는 겁니다. 이 옵션 만기일 때문에 지금 미리 조정을 하는 겁니다. 내일은 아마 어제 오늘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간 많이 빠질 만큼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옵션 만기일이 지나요. 지나고 나서 무슨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시장 방향이. 그러면 기존에 잘 갔던 이 경기 민감주가 다시 시장을 이끌까요? 그러면 반도체 2차전지 등 성장주들 이 시장을 이끌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지금 일간 조정을 세게 했지만 좀 만기일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가 이틀 연속 보세요. 외국인이 무려 4조 7천억을 팔았습니다. 엄청나게 팔았죠. 그리고 기관도 이틀 연속해서 1조 5천억을 팔았어요. 그거를 다 개인이 닮았죠. 개인이 저는 사고 싶어서 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외국인과 기관이 파니까 할 수 없이 샀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보면요, 선물. 자, 외국 기관이 보면, 기관은 지금 이틀 연속 선물은 팔았죠. 선물을 보시면, 기관은 이틀 연속 선물을 엄청나게 샀습니다. 거의 2만 계약 가까이 샀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산 게 금융투자죠. 자, 금융투자는 단타예요. 옵션 만기일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반면에 외국인은 지금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자, 외국인은 지금 보면 지수가 상승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외국인과 기관, 얘네들이 지금 치열하게 좀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지금 현물 시장이 이틀 연속 얻어맞고 있는 거고, 보면 미국 증시도 좀 약세가 되는 거죠. 보시면 지금 미국 증시 개장을 했는데 다우존스가 지금 0.53% 하락 중, S&P 500도 0.75% 하락, 그 다음에 나스닥은 1.28% 하락,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들어가 있는 러셀 2000도 0.97%. 저는 지금 미국 증시도 오늘이 저는 단기 저점을 잡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유럽
자, 이게 유럽이거든요. 박스부터 해서 유럽 증시는 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정하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옵션 만기일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좀 조정을 했고, 미국도 지금 최근에 좀 세게 조정을 하고 있지만 미국도 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시장을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많이 빠졌었죠. 장중에 무려 2%까지 급락이 나왔는데 윗골이 달고 올라와지면서 좀 반등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의 모습을 보시면 한번 1차 쏟아졌죠. 쏟아졌을 때 이때 저점 잡고 반등에 또 저점 잡고. 자,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보면 얘는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는.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성장주 그 반도체, 2차전지, 뭐 인터넷 같은 대형주를 많이 샀죠. 대형주. 그래서 이 대형주들은 당분간 움직임이 좀 더딜 수 있습니다. 성장주 중에서도. 반면에 이 코스닥이나 이런 중소형주주 성장주들은 저는 가볍게 저는 상승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형주도 좋지만 대형주보다는 지금은 이 중소형주 쪽. 만약에 반도체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는 그쪽 협력사.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보다는 기아 협력사. 이런 쪽이 좀 전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결국엔 대형주도 가긴 가는데 아직은 좀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 때 어떤, 아까 말씀드렸죠, 경기 민감주하고 성장주하고 어떤 업종이 갈까 라고 하는데요. 보세요. 제가 이 지금 뉴스를 자주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4월 26일 날 나온 뉴스예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의 시총 상위 10종목의 영업이익 비중이 자,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반전될 가능성이다. 1분기가 좀 저점이었죠. 실적이. 그리고 나서 2분기에는 이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자,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있고, 전지가 있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업종들, 이게 기존에 잘 나갔던 성장주죠. 성장주. 이런 애들의 지금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비중이 레벨업이 된다. 엄청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 민감주는 지금 실적이 좋지만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가격 메리트.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계. 가격 메리트가 없고 대신에 그동안 올해 1월달부터 거의 4개월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 성장주가. 4개월간을 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는 가격 메리트가 생겼고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쪽 성장주 섹터로 비중을 늘리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자, 우리 5월달에 지금 5월 초에 수출입 동향을 한번 보시면요. 5월 초에 벌써 수출이 81.2%나 급증했다. 81.2%.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죠. 수출은 125억 달러, 그 다음에 수입은 146억 달러인데, 그 중에서 반도체가 51.9%나 증가하고 있죠. 5월달입니다. 지금 2분기. 승용차는 무려 358.4%.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수출을 이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5월, 아까 말씀드렸죠.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81.2% 급증. 수출 품목 가운데서는 반도체, 승용차를 메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석유 제품, 석유화학 관련된 이런 업종들이 수출 증가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9% 올랐고,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승용차도 358% 성장, 미친듯이 올랐죠. 석유화학도 128%나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고 있고,
무선통신기기 성장, 자동차 부품. 승용차가 잘 나가니 자동차 부품도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죠. 316. 네. 보시면 지금 이런 업종들이 수출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이 보세요. 지금 조정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외국인이 어떤 업종을 살까요? 테마주 살까요? 테마주? 아니죠. 그럼 개별주 살까요? 개별주? 아니죠. 이런 종목을 사는 거예요. 이런 종목. 외국인이. 근데 석유화학은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경기 민감주로 많이 올랐다가 좀 꺾이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 메리트인 거는 반도체, 승용차. 이쪽이죠. 이쪽 섹터. 그리고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번 보실게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 보시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5.9%로 잡았습니다. 미국은 무려 6.6%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미국은 코로나 이전에 경제 성장률이 대부분 2%대였어요. 근데 올해 무려 6.6%입니다. 몇 배예요? 3배죠. 미국 경제가 코로나 이전보다 무려 3배 이상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나. 6.6%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고성장할 때 있죠. 그때 이게 6.6%예요. 근데 이런 미국 같은 세계 글로벌 넘버원 선진국이 성장률이 6.5%입니다. 주식시장이 안 꺾이겠죠.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자, 그리고 미국만 이렇냐? 유럽도 주요국이 4.4% 성장. 영국은 무려 6% 성장입니다. 유럽도 성장해요. 자, 이렇게 전 세계가 경기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이유는 백신 접종에 따른 소비 확산 재개. 백신 지금 계속해서 맞고 있죠. 이스라엘이 접종률이 제일 높고 미국도 엄청나게 맞고 있고 유럽도 엄청 맞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순차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소비가 조금씩 계속 확산되고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책 지수.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경기 부양책으로. 동성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죠.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ECB도 양적 완화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죠.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지금 채권 매입을 계속 하고 있고 매월 채권 매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의 제로 금리입니다. 그리고 수출이 계속해서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3%, 일본 높지 않죠. 그리고 중국이 8.6%. 중국이 고성장할 때가 이 8%대였거든요. 8.6%.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데 주식시장이 저는 꺾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은 지금은 조금 조정을 하고 있지만 옵션 만기일이 지나면 시장이 안정을 찾고 다시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면 원달러 환율이 엄청 급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의 모습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강하게 상승을 한다고 하면 신흥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대부분의 통화가 엄청 약세입니다. 근데 보세요.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4월 달부터 쭉 내려갔다가 잠깐 반등했다 또 내려가고 있죠. 달러는 여전히 약세입니다. 자, 왜 이렇게 약세죠? 돈을 엄청 찍었잖아요.
미국의 경기 부양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달러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지금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전 세계 경기 사이클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말씀드렸죠. 이런 섹터들, 지금 가격 메리트 있고 실적이 좋은 섹터들, 반도체 2차전지, 그다음에 인터넷도 있겠죠. 인터넷, 자동차, 이런 섹터들이 저는 다시 시장을 리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시고요. 지금 조정이 무섭지만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견뎌야 하는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